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2024년 5월인데요. 요즘에 동남아 중에 그 베트남의 정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트남 정치는 베트남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와서 베트남의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에서 최근 정치 리더들이 부패 혐의로 계속해서 물러나고 있는데 관련된 뚜렷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아서 많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정치 권력을 지탱하는 이들을 흔히 빅4 또는 4개의 기둥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주석, 또 행정을 담당하는 총리,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장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베트남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안정적인 전통이 현재 예사롭지 않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26일 무엉딘 후에 국회의장이 권력 남용과 관련한 스캔들로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발표로 후에 의장이 당규를 위반했으며 이런 위반으로 당의 위신과 국가 및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그가 제출한 사직서가 곧장 수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 후에 의장의 사임은 팜타이 하이 국회 사무처장의 체포와 직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처장이 부동산 기업의 그 입찰 비리에 연루가 됐고요. 이러한 권력 남용으로 구속이 되자 후에 의장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에 국회의장은 경제학자로서 재무장관을 역임했었고요. 웅엔푸종 공산당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의장의 퇴진은 금년도 3월 28일 모반청 국가주석이 뇌물수수와 관련되어 사임한 지 채 5주도 안 돼서 발생했습니다. 투엉 주석 역시 표면적으로는 당규 위반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척이 600억 동, 우리 돈으로 이게 32억 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격 사임한 것이 유력한 해석입니다. 52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국가주석직에 오른 투엉 주석은요, 취임 1년 만에 중도 하차한 셈입니다. 임명 당시에 당 상임서기였던 투엉도 쫑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투엉 국가주석은 쫑 서기장의 지시로 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런데 투엉의 전임 국가주석이었던 웅엔 수엄북, 이 사람도 작년에 부하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임기를 3년 남겨두고 돌연 사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최고위층 4명 가운데 3명이 1년 만에 모두 비리 혐의로 낙마한 셈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국가주석과 또 국회의장이 공석인 기형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 4인방을 선출하는 최고 건부인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도 애초에 18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13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는 공산당 중심의 정치적 안정성을 자랑했었던 베트남의 정치체제가 극도로 불확실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트남 지도부에 있던 낭만은요, 최고 권력자들조차 반부패 운동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부패 당원 7,39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고요. 2023년에만도 공직자와 기업인 459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5월 16일에는요. 베트남 권력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정 티 마이 당 서기 겸 중앙조직위원장도 갑자기 사임해버렸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내 상황이 이제 전입가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젖은 장작이든 마른 장작이든 용광로의 땔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불타는 용광로로 불리는 이 베트남의 사정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요, 서열 1위 웅엔푸종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쫑 서기장은 베트남 전쟁을 직접 겪은 몇 안 되는
인물로서 베트남 보수파의 수장이죠. 엄격한 사회주의자로서 쫑은 호찌민 시대의 도덕성을 재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 강화와 또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반부패 운동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당대회에서 쫑을 특별 후보자로 정치국원에 선출해서 3연임할 수 있었던 것도 쫑이 내세웠던 반부패 운동이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넘버 2에 해당하는 국가주석이 두 명 연속해서 물러나면서 쫑에게 맞설 인물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당과 정부 간 권력 균형의 축이 당 쪽으로 기운 건 확실하고요. 더 나아가 부패 척결이 차기 당권 장악을 위한 권력 투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이끄는 권력층이 1년 사이에 3명이 낙마한 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뇌물수수나 또 권력 남용 같은 비리 차원에서만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81살이 된 쫑 서기장은 더는 연임이 불가능하고요. 뇌졸중 등 여러 중병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쫑 서기장이 2026년 1월 차기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퇴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과연 서기장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 정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쫑을 이어서 차기 서기장으로 가장 유력시되던 인물이 바로 후에 국회의장이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파벌들이 합심을 해서 비리 혐의로 그를 권좌해서 축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한국의 경찰 그리고 국정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막강한 베트남 공안부에 또럼 공안부 장관 그리고 공안부 장관 출신의 현 판민진 총리 등 북부 하노이 출신의 공안부 보수파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저도 현 사태는 사정 기능을 갖고 있는 보수파들의 공격에 주목하는 편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 집중은요,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한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공산당 지도층 자체가 모든 부패의 장본인인 셈이죠. 생선 가게를 차지한 고양이들 간의 가게 운영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관리할 효율적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 언론들은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고도 경제 성장의 핵심 근간인 정치 안정이 흔들리고 있으며 반부패 운동은 이미 경제적 번영을 누린 베트남을 먼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토대가 발전하고 있는데 상부 구조인 제도와 체제가 적절히 변하지 못한다면, 즉 자라나는 몸에 맞는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데 베트남 공산당은 그런 능동적인 체질 변화를 못하고 내부적인 권력 투쟁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공산당 국가들의 그 내부 사정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공식 회의라든지 또 당대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요동치는 정치 상황은 현재로서는 간접적이나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